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시장의 그 평온함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있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무려 32%나 폭등하면서 15.5에서 순식간에 20을 훌쩍 넘었어요. 오늘 당신께서 저희에게 분석을 의뢰하신 자료들이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강렬해요. 거의 단정적인 어조의 유튜브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차분하게 상황을 해부하는 리포트입니다. 표현 방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신기하게도 결론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시장에 켜진 붉은색 경고등이 정말 위기의 신호인지 아니면 한 자료의 표현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의 전조인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두 자료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거의 선언에 가깝고 다른 한쪽은 되게 조심스러운 분석인데 둘 다 지금 보이는 이 공포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특히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뇌리에 탁 박혔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떠난 자리를 새로운 늑대들이 차지하는 시간이다. 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표현 아닌가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시장 하락이 아니라 거의 거대한 권력 이동처럼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두 자료가 만나는 첫 번째 교차로입니다. 핵심은 VIX를 공포의 원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포의 가격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VIX가 32% 급등했다는 건 시장에 새로운 공포가 생겨났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시장에 만연해 있던 그 공포감 때문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서둘러 보험을 사들인 결과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 VIX가 치솟으면 그걸 보고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더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포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른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VIX 급등을 목격했을 때는 이미 큰손들의 패닉은 거의 끝물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가 불이야 외칠 땐 이미 집이 다 타버린 뒤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그 비싼 보험이 바로 풋옵션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비싼 보험이라는 비유는 좋은데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풋옵션은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해보죠. 네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주식을 $95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소정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70로 폭락해도 저는 $95에 팔 수 있으니까 손실이 제한되죠. 이게 바로 보험의 역할인 거고요. VIX가 급등했다는 건 이런 풋옵션, 즉 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프리미엄 가격이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뜻이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모두가 보험을 사려고 막 몰려드니까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진 상태. 그게 바로 VIX 20이 넘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결국 그 시점엔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거나 아니면 팔기 위한 보험까지 다 들어놓은 상태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거래량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VIX가 정점을 찍기 바로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거래량이 폭발했고, 정작 VIX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하락을 부채질하는 게 인간의 공포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기계적인 매도 말씀이시죠? 그 CTA나 리스크 패리티 같은 전략들이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겐 거의 외계어처럼 들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감정도 없는 로봇들이 패닉에 동참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프로그래밍된 패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프로그래밍된 패닉이요? 네. 예를 들어 CTA, 그러니까 상품 투자 자문 펀드는 추세 추종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이 알고리즘에는 이런 규칙이 딱 입력되어 있어요. 만약 시장 변동성, 즉 VIX가 20을 넘어서면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기계적으로 10% 축소한다. 이 기계들은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기업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건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거군요. 네. 오직 변동성이 높아졌으니 규칙에 따라 판다는 그 명령만 수행하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인간의 공포가 1차 하락을 만들면 그걸 감지한 기계들이 2차 하락을 만들고 또 그 기계들에 만든 하락을 보고 다른 인간이 공포에 질려서 파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기계적인 매도를 비자발적 투매라고 부르는데 시장 하락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매도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기계적 투매로 인한 하락은 단기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극도로 높다고 분석하는 거죠. VX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평균인 한 18, 19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용수처럼 아주 강해요.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그만큼 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간의 감정이랑 기계의 규칙이 합작해서 만든 과매도 상태다 이런 분석이네요. 두 자료 모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는 희망이 아닌 통계가 증명하는 냉혹한 승리 공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1980년 이후 VIX가 단기간에 30% 이상 폭발한 직후에는 시장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투자에서 예외 없이라는 말처럼 위험하게 들리는 것도 없거든요.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다른 리포트에서도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게 바로 두 자료의 가장 큰 어조의 차이점입니다. 유튜버의 예외 없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투자자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뭐랄까 수사학적인 강조에 가깝죠. 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죠. 그렇죠. 반면에 분석 리포트는 훨씬 더 신중하고 통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CBOE나 JP모건 같은 기관들의 장기 연구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VX가 단기적으로 한 25에서 30% 이상 급등한 직후에 S&P 500 지수의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기대 수익률이 과거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좀 더 높았다랑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좀 더 높았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이잖아요. 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건 관찰된 수익률 차이가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VIX 급등하고 그 이후의 시장 반등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의 과학적인 선언에 가까운 거죠. 그렇군요. 예외 없이라는 강한 확신과 우연이 아냐 확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적 분석.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은 시장의 바닥 신호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쪽은 투자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분석가로서 확률적인 우위를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성 폭발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쳐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듣다 보면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가 손바닥에 피만 흘렸던 경우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끔찍한 기억들도 있잖아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료 모두 그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VIX 급등이 기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도 VIX는 정말 미친 듯이 치솟았잖아요. 그때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일 났을 텐데 그 시기들이랑 지금은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그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은 뭐였죠?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패 사례들의 특징은 바로 구조적 위기, 영어로는 Structural Crisis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성 공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2008년에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은행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죠. 돈의 흐름이 말라버린 겁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강제로 셧다운됐잖아요. 네, 그랬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충격이었고요.
아, 듣고 보니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냥 단순한 악재 뉴스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 작동하는 규칙 자체가 흔들리거나 바뀌는 상황이었군요. 공보의 원인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토대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변화일 때는 과거의 통계가 소용없었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VIX가 20에서 40, 60, 80으로 연속적으로 폭등했던 팬데믹 초기처럼 공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때는 VIX 급등이 바닥 신호가 아니라 추가 폭락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무너지는 건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급등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포의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랜드 관련 발언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국채금리 쇼크로 인한 단기적인 불안감이었거든요. 이건 구조적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벤트성 공포인가요? 피고 일본 금리 쇼크가 단기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건들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나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기업 실적 데이터나 은행 시스템 지표 어디에서도 2008년이나 2020년과 같은 균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실물 경제나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뉴스 헤드라인하고 그로 인한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투자 심리만 극단적으로 얼어붙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유형의 VIX 급등이야말로 저가 매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던 전형적인 사례라고 두 자료 모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가 아닌 이벤트성 공포는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역사적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한다는 거죠. 결국 두 자료는 표현의 강약만 다를 뿐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군요.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냥에 나설 때라는 거죠. 유튜브 영상에서 사용한 대중이 멀쩡한 다이아몬드를 유리 조각이라 착각하고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이라는 비유는 정말 강렬해서 잊히지가 않네요. 다른 분석 리포트는 물론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진 않지만 결론은 같아요. 보다 신중한 어조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기술적, 통계적 관점에서 분할 저가 매수가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올인 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두세 번에 나누어 사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전략이었다고 조언하죠.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네요. 공포를 사라라는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격언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이 극심한 공포가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아닌 펀더멘털과 무관한 과매도 상태, 즉 한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대한 진공 상태라는 분석에 두 자료 모두 동의하는 셈입니다. 공포라는 감정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본질 가치보다 훨씬 싸졌으니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죠.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깊이 파고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공포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VIX 지수 급등은 공포의 시작 신호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반영된 공포의 가격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공포가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성 충격인지를 구별하는 그 날카로운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료들은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이성보다 감정이 휘둘릴 때 냉정한 데이터와 역사적 통계에 기반한 판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그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는 역발상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잠시 시장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전문 분야나 일상생활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 때문에 그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나 안정성이 오히려 부당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AI 기술에 대한 막연한 일자리 상실 공포 때문에 당장 업무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AI 도구의 도입을 꺼리는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장기적인 잠재력과 기회를 가려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칠 때 그 공포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에게 그런 통찰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